네, 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금 책을 한 권을 들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을 들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냅킨 경제학입니다. 일일 한 장씩 뽑아 쓰는 냅킨처럼 경제학에 대한 이론들을 갖다가 한 장 한 장 하루에 한 편씩을 읽어보게 할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티나 헤이라는 작가가 썼고요. 김고명이라는 분이 우리 한글로 옮겼습니다. 이 책을 제가 소개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 책에 추천사를 썼어요. 추천사를 썼는데 추천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렵게 깨달은 돈과 지식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심지어 저자가 정성껏 꼭꼭 씹어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 이 책은 젊은이들이 경제 결핍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들아, 이 책으로 아버지와 다시 돈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사를 썼어요. 이 한 편 한 편을 이제 읽어가면서 사실은 경제에 제가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던 사실을 갖다가 다시 되새기게 만드는 책,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뭐 하버드 학생들도 곁에 두고서 경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들을 익혀가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 구성 자체가 보면은 좀 재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 구성에 대한 얘기들이 왜 재밌냐면요. 각각의 항목들을 갖다가 1장, 2장, 3장 해서 이렇게 쭉 8장까지 했는데, 가령 1장에는 재테크학 개론에서요. 재테크학이 아마 여러분들 재테크라는 얘기를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재테크가 뭐냐면요. 기업에서 보통 하고 있는 재무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그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판매해서 이익을 보는 게 기본적인 기업의 논리인데, 이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이외에 자본을 가지고서 이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이 자본 수익을 버는 방법을 보통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재테크입니다. 재무 테크닉, 그러니까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가 보통 기업에서만 유행했는데, 이 기업에서 유행하던 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집에도 가게 단위에도 도입하면 좋겠구나 해서 가게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란 말이 뭐냐면, 집에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거나 해서 수익을 보는 기본소득 이외에 나머지 부가적으로 자본을 가지고서 수익을 부가적으로 얻을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재테크에 많이 활용되는 게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펀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통 재테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에 필요한 얘기들 갖다가 재테크학 개론이라고 해서 1장에 표현했는데, 여기에 재테크의 가장 핵심 요소가 뭐냐면요. 복리이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저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많은 부분들은 가계부만 쓰는데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가. 그다음에 부채라는 거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오는 거. 흔히 이제 가계 입장에서 보면 대출이겠죠. 주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하는 부채에 대한 의미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그다음에 돈의 값을 갖다가 매겨주는 이자, 돈의 가치죠. 돈이 얼마만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자의 의미가 뭐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될 건가. 저는 이제 은행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의 상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돈의 상점인 것 같아요. 은행은 돈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 데들이 아니라 돈을 갖다가 팔아서 수익을 내는데, 그래서 그런 은행의 역할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상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비 이외에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금의 의미, 그 다음에 우리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들이 보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험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러니까 미래의 위험에
현재의 소득을 갖다가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보험에 대한 얘기를 주로 이제 다루진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보험마저도 중요한 재테크학의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미래 위험을 미리 대처하는 것들이 그것도 하나도 재테크다. 왜냐하면 미래 위험에 의해서 만약에 암이 걸린다 그러면 암이 걸려서 많은 돈이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위험에 대비하는 현재 작은 돈으로 해서 대비한다 그러면 이것마저도 재테크학 개론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걸까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냅킨 경제학에는 하루에 하나씩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융문명을 탈출해야 되는데, 이 금융문명을 어떻게 탈출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한 장 한 장 적혀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 대해서는 미셸 오바마도 추천했다고 하고요. 저와 더불어서 같이 추천하신 분이 요즘 이코노미스트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홍춘옥 박사님도 추천해 주신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살짝 제가 좀 더 얘기해 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저한테는 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투자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 투자편입니다. 투자에 보면 투자란 이득을 기대하여 돈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것을 투자해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투자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이득은 높은 소득이나 유명한 직업일 것입니다. 명품 구두에 투자할 때는 칭찬이나 지위 상승할 걸 기대할 것 되고요. 범위를 재테크로 한다면 투자는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다소 위험에 따른 자산에 돈을 넣는 행위입니다. 저축으로만 갑부가 된 사람은 몇 명이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투자는 돈을 벌게 하는 것이고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잠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걸 알았을 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뜻밖의 사실은 미술품도 좋은 투자 가치가 있다는 부분, 이런 얘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파이의 조각을 투자를 통해서 파이를 키우겠다. 이게 투자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젊은이들이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유들을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핵심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핵심 정리는 투자는 이익을 기대하며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면 증권사에 전화를 걸고, 인생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면 엄마에게 전화를 거세요. 이건 냅킨 파이낸스라는 이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마지막 한 줄의 조언까지 담겨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심각하게 읽을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볍게 읽어가면서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가 하루에 냅킨 한 장으로 해서 내 생활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닦아내듯이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냅킨 경제학이라는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준이었습니다.